너무 많잖아요? 네, 좀 많죠? 많습니다. 네, 차라리 네, 워런 버핏이나 조지 솔레스처럼 네. 주식 투자해서 남편하고 하는 게 더 낫잖아요? 왜 헌법재판관 내려 갔어요? 한 5억여 원 주식가 손실 본 것도 있던데 네. 어떠세요? 맞습니까? 예, 손실 본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하는 일에도 좀 지장이 되고 이런 건 없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업무에 지장을 받은 적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잘한다고 믿고 배우자에게 다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배우자가 주식에 관심이 많아요. 배우자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근데 왜 이렇게 주식이 많아?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해명 요구를 했습니까? 일단 그 주식 관련해서는 그 배우자가 다 주식 아, 관리를 배우자가 했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러고 끝났어요? 자세하게 주식 관련 서류 제출했습니까? 일단 특별한 자료는 제출을 안 했습니다. 특별한 자료 제출 안 했군요. 그러니까 인사 참사가 터지는 거예요. 후보자 같은 사람이 추천되는 겁니다. 네, 만약에 제가 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그 주식을 조건 없이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이제 여당에서는 보통 후보자를 감싸주기 마련인데 어제는 좀 달랐습니다. 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네. 박전호 의원이 제기했던데, 그러니까 이미선 후보자 본인 명의로 거래 횟수가 1,220회, 1,300회 가까이 되고 배우자 거래 횟수가 4,000 몇백 회가 되더라고요. 네네. 그냥 뚝 잘라서 6,000번 거래했다고 치고, 그럼 하루에 한 번씩 만약에 거래를 했다면 몇 년이나 걸렸을까? 그 주식시장이 그 빨간 날은 거래가 안 되잖아요. 네. 거의 따져 보니까 거의 10년 조금 못 되는 기간 동안에 하루에 한 번씩은 거래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예. 판사, 그다음에 변호사 아닙니까? 배우자는 변호사고. 예. 그럼 본업은, 그러니까 본업이 주식거래고 부업이 저거냐라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기서 이민선 후보자 본인은 배우자가 뭐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고요. 예. 한두 번도 아니고 1,220회, 거의 1,300회 가까이 되는 건데 예. 본인은 그럼 새카맣게 몰랐다? 그걸 누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국민 가운데. 예. 제가 볼 때는 정말로 납득할 수 없는 어떤 행위가 몇 년 동안 계속됐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금융위원회가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 매매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한국거래소에 심리를 요청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인가요? 일단 뭐 혹시라도 재판과 관련된 의혹이 있는 건 아니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 회사의 재판을 했기 예.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게 주식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주식 투자 형태가 조금 예. 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예. 이테크라고 하는 특정 회사에 대해서 거의 12억 원 가량을 거의 몰아서 투자를 했는데 예. 이 회사가 뭐 널리 알려진 회사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제 2000년대 후반에 그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서 OCI 쪽이 그걸 수주를 하면서 관련 계열사들에 대한 투기성 투자가 좀 집중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정보를 그렇습니다. 미리 알았던 것 혹시라도 아니냐. 그런 것들을 알고 투자를 했던 게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야 뭐 전체 재산에 이분들이 두 부부가 주식이 한 80% 이상이 전체 재산을 다 주식으로 했는데 예. 이렇게 위험한 투자를 뭔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10억 원 가량을 돈이 자산이 엄청나게 더 많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국거래소에서 예. 주식 거래 내역을 조사를 해서 혹시라도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예. 이제 금융위원회에 넘기는 그런 절차를 거칠 겁니다. 근데 약간 이게 대자비가 한번 있었었죠. 2017년도에도 한번 그 주식 투자 논란으로 잦은 사투를 했던 이유정 전 후보자인데 좀 비슷한 케이스 같습니다. 예, 이유정 후보자도 그 주식 거래 규모나 량이 네. 굉장히 많았고 그것도 조금 이제 도덕적으로 뭐 그거 자체가 범죄는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됐는데 자기가 그 일과 관련해서 알게 된 공개된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네. 거래한 의혹이 그 결정적이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법 위반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금감원이 조사를 하고 검찰에 이제 이첩하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본인은 문제 없다고 그랬지만은 그 검찰은 수사한 끝에 네.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예. 이번에도 이미선 후보도 바른미래당에서 뭐 이제 좀 전에 이제 그 금감원에서 한국거래소에 심리 의뢰해가지고
거기서 또 문제가 되면 금감원이 또 이제 그 조사를 하죠. 조사해서 이제 수사 대상이 되면 또 검찰 넘길 텐데 그거 별개로 또 바른미래당에서 또 그 금감원에다가 조사를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투명하게 또 명확하게 해명이 안 되면은 이유정 그 전 후보자하고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 그래 된다면은 굳이 아까 그 박지원 의원님 말씀처럼 네. 뭐 헌법재판관 하겠다고 나서가지고 결국은 그냥 안 한 것보다 더 못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뭐 그 전에 본인이 뭐 이정 후보는 그때 그렇게 되면서 사퇴해버렸거든요. 본인이 사퇴하든지 청와대의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뭐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나 상당히 이제 시절이 이제 흘러가면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이제 다양성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체로 지금까지는 나이 많은 남성들이 주로 이제 그곳에 이제 앉아 있었는데 소수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후보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청와대의 이야기였고 당시 그 지명을 하면서 당시 김의겸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어서 지명을 한다. 이런 어떤 지명 사유를 밝힌 바가 있고 네. 이미선 후보자 본인도 자신이 어떤 사회적 어떤 약자를 대변할 것 같아서 지금까지 그 지명을 한 것 같다라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기서 어제 청문회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네. 사회적 약자가 그 엄청난 주식 거래를 보면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이구나라고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을지 솔직히 그리고 지금 이 후보자가 국회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을 한 게 있는데 네. 어떤 우리 사회의 이제 큰 이슈들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보면은 그렇게 이게 과연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하는 그런 답변들도 좀 있었어요. 저기 나오는 예. 낙태죄, 그다음에 어떤 그 군내 어떤 동성애자 처벌 조항, 뭐 그다음에 5.18 어떤 그 폄훼 발언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지금 답변 유보를 했단 말이죠. 지금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 오늘 헌법재판관 7명이 예. 위헌이나 그 헌법 불합치 의견을 냈는데 또 네. 이미선 후보자는 답변을 유보를 했습니다. 네, 네. 저러면서 결국은 저게 눈치 보기 아니냐 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예. 물론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굳이 저런 그 자신의 소신을 갖고 논란이 돼가지고 굳이 저기서 문제를 만들 이유가 없이 그냥 넘어가자, 네. 답 넘어가자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그냥 답변 유보로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헌법의 대강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는 과연 저게 소신 있는 답변이냐 그렇게 볼 평가할 근거는 전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네. 저 서면 답변 내용만 보면은 그 세계관이 약간 보수적이에요. 근데 본인도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고 남편도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아마 그 지칭한 것 같아요. 박지원 의원이 좀 기회주의적이다 살아온 것이 한쪽은 진보에 걸쳐놓고 성향은 보수적인데 예. 이런 지적을 받은 게 이제 예. 저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야당에서 잦은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여당에서도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입장이어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오늘